이슈 토크입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해운대 LCT가 사용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입주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경관 사유화와 관련된 비판 여론도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요. 향후 부산에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권태정 교수, 부산 YMCA 황재문 시민중개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도시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관 단절 및 사유화 문제 등으로 좀 공공성이 침해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산의 경관이 현재 좀 어떤 상태라 볼 수 있을까요? 부산은 경관적으로 굉장히 큰 잠재력을 지닌 도시가 확실합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 같은 경우는 산자락하고 강줄기가 바다와 만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다음에 또 도심 자체도 해안하고도 굉장히 연접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경관적 잠재력은 부산이 리아스식 해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부산만 수영만 비롯해가지고 6-7개 만이 부산만으로 부산 전체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리아스식 해안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조망할 수 있는 해안에서 조망할 수 있는 육지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 미항을 대부분 보시면 네. 이런 리아스식 해안에 또는 서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세계적 미항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부산이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몇 가지 문제점은 이제 해안 평지로부터 산지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이 구릉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네. 구릉지 주변으로 이제 구릉지에 둘러싸여서 구릉지에는 주로 이제 주거 지역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의 어떤 그 스카이라인,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네. 전체적인 어떤 경관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네. 또 도심 지역이 해안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그 건물 해안부에 있는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의 퀄리티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도시 품격이 굉장히 좌우되는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워낙 천혜의 어떤 그 바다라는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다 보니 네. 그 거기에 연접한 건물들이 너무 높아지고 장벽처럼 되는 경우 경관이 사유화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관 사유화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한데 지금 이 추세로 계속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세계적인 어떤 미항으로 발전하는 품격 있는 해양 도시가 되는 것은 네. 거의 포기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조금 늦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부산은 난개발에 대해서 좀 그런 지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좀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런 문제들로 인한 공공성 훼손 사례 많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해안가 중심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용호동 W 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IS 동서가 주민 동의를 내세워서 1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시켜서 부산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던 것을 승인해 주면서 최고 69층, 높이 247m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던 사례가 있고요. 예. 또 비리복합체라고 불리는 해운대 LCT 같은 경우도 그 정계 인사들의 뇌물과 정치 자금이 연루되면서 어쨌든 난개발 방지와 해양 경관 확보들로 인해서 마련되었던 부산시의 스카이라인 지침도 깡그리 무시된 채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1년 3월에 통과됐고요. 네. 그로 인해서 11월에는 해운대구청에서 건축허가까지 받게 되어서 지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해양경관 개선 지침을 마련해 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했던 60m 이하의 규정들이라든지 중심 미관 지구를 폐지하고 일반 미관 지구로 일원화시켜서 이런 기준을 완화하거나 기준을 폐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고층 건물을 승인하고 인허가를 하게 됐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변의 경관들이 어쨌든 와야 되는 네. 이런 모습들이 최근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앞에 LCT라는 아주 초고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이제 미포 오거리 상인들의 반발도 있고요. 좀 기대와 우려를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부산의 랜드마크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뭐 소수의 전유물로 볼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LCT를 과연 랜드마크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랜드마크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랜드마크라고 하면 그 형태적인 그런 어떤 아름다움, 뭐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높이도 뭐 눈에 띄는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소유주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에도 굉장히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가령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의 랜드마크 중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공공시설들이거든요. 뭐 예. 타워라든지 아니면 파리의 개선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다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랜드마크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혹시 민간 소유의 어떤 그런 건물이라 하더라도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는 용도가 상업시설 내지는 업무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 랜드마크 대상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네. 애착심을 갖기 위해서는 접근의 용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의 용이성이 측면에서 보자면 주거시설은 가장 배타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예.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거지역이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정말로 LCT 같은 경우가 랜드마크가 되고 싶다면 얼만큼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네. 그 하층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랜드마크가 혹시 되고 싶어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지점이 어쨌든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조금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것을 어쨌든 그 ST의 입장에서는 뭐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파급 효과로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존 등기나 뭐 취등록세에 대한 그런 이익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초기 세금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뭐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최근에 이제 부산 지역 안에서의 그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기보다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외지인들의 투자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사실 그 외지의 그 투자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득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쪽 외지의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익을 더 높여주는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 땅 가지고 네. 사실은 부산 지역의 땅 가지고 외지의 수익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 있고요. 네. 재정비 촉진구역 사업에 대한 합의안이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두고 지난간 굉장히 설전이 많이 오갔었는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10월 달에 그런 어떤 협의의 장이 있었었고 그로부터 좀 공공성, 그다음에 조합 주민들이 어떤 사유권에 대한 그런 한쪽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 시민들이 어떤 공공성 측면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어서 어떤 합의안이 만들어졌다고 들었고요. 네. 이제 그 합의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지난번에 안보다 고층 건물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부산 시민공원에 대한 어떤 일조량이라든지 개방감이 좀 개선되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인센티브 형태로 해갖고 용적률이 조금 더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의심하시는 측도 조금 있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공공성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결과에 저희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섣부른 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합의가 과거와 달리 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어떤 재산권하고 부산 시민의 공공성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라는 게 기존에는 굉장한 대립의 관계였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의점을 만들어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자체 합의를 예. 만들어냈다는 그런 노력과 그거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첫 단추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공성과 개인의 어떤 사유권을 추구하는 것이 서로 대립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투기 세력과 같은 투기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공공성이 조금 더 향상되고 한다고 하면 이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민공원 주변에서 난개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시민공원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주변 지역의 어떤 재산권, 재산의 가치 하락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성과 어떤 사유재산 사이의 타협을 이루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낸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부동산, 그 아파트의 장기적인 어떤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상호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향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때 부산 지역 주민뿐 아니라 부산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홍보를 하는 노력을 좀 전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보니까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부산시 경관, 조망점, 그리고 부산시 도시 개발의 방향성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민들과의 이제 다각도의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그 똑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네. 공공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다 함께 이미 나와 있는 혹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 기준들을 함께 지켜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대책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그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감된 정서와 의지가 조금 박약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기업의 자본과 자본의 힘과 그리고 이제 그것에 편성해서 조금 주머니를 조금 챙기려고 하는 또 일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대책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현재 부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사업들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산업 구조 자체가 기존의 어떤 산업 시대의 어떤 기반 산업들 중에서 이제 뭐 각종 이제 서비스 산업, 3차 산업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4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에 네. 맞춰서 도시 공간 구조도 많이 개편이 돼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이 들 수 있고요. 네. 북항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래의 부산의 거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네. 고층 건물이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망축이라든지 조망 거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높이 관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높이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 북항 재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해 준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도시계획적인 어떤 공공성을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개발 이익과 관련된 논의를 심도 깊게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난 과거의 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 즉
부산시 지자체, 부산시와 같은 지자체가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주거든요. 뭐 공업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게 되면 네. 굉장히 막대한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발 이익을 지난 과거의 이런 행태를 조금 개선하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한진 시와이 부지 같은 경우는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서 이런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안들뿐만 아니라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서 하나의 공론화장이 마련이 되었으니 시민단체,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부산 시민들, 그다음에 전문가, 부산시 공무원 모두 모여서 네. 어떻게 하면 그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다 환원시킬 수 있을지 과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런 거를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이런 논의는 한진 시와이 부지뿐만 아니라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도심 철도 유휴 부지가 있거든요. 예. 이제 여기도 이제 분명히 개발이 될 텐데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발 이익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네. 실질적인 개발 이익을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인지 아니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논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한진조선소 부지도 네. 이 한진조선소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내지는 재개발 공론화가 멈춘 이유가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다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부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금 멈춘 상태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도시계획적인 어떤 공공성 측면에서 개발 이익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앞으로도 도시 경관 등 부산의 공공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에 대한 정의 혹은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과의 합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 혹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 그리고 건물 그리고 땅에 대한 개념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됐을 때의 땅과 건물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요. 네.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과 건물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공공적인 관점에서의 도시를 바라보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어떤 시각에서의 도시 경관에 대한 원칙들을 세우고 그 원칙들 안에서 몇 가지 뭐 층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망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망권을 지켜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원칙들을 만들고 그 원칙들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나중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마침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공공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공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공동체 가치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재산이라든지 가치도 네. 같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네. 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어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판을 내걸다 보면 어떤 건물 전체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외관이 굉장히 망가지게 되고 예. 그런 건물 품격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그 각 점포들의 어떤 가치들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공공성을 지키고 공공재를 지키자라는 것은 결국엔 간판 정비 사업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망가져 있던 간판들을 다시 정비해 줌으로써 각각 점포의 가시성도 올라가고 그 건물의 품격이 올라감으로써 건물 어떤 점포의 가치도 다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엔 이런 공공재를 지킨다라는 것이 부산 전체의 어떤 이익에 도움이 되고 이 이익을 통해서 부산 시민의 어떤 개개인한테도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부산 시민, 그다음에 시민단체, 전문가, 부산시 공무원분들 모두 다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개발이 나쁜 건 아니고요. 이 개발의 결과가 부산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